70대 넘으신 분들, 저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제 연배이신 분들을 만나보면은 행복한 분들이 있고 비참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많아요. 일본에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관광으로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왜? 너무 상대적으로 물가가 싸니까. 그런 시대가 진짜 저는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는 제주도 갈 바에는 일본 가지,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갈만하니까. 근데도 대한민국이 비참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거는 진짜 100%입니다.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이 워런 버핏 웨이를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좀 독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또 공유해드리고 싶고, 그 내용에 연결돼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게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가고 있죠.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까? 우리가 어떻게 그 와중에서도 행복하게 살까? 이거를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70대 넘으신 분들, 저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제 연배이신 분들을 만나 보면은 행복한 분들이 있고 이제 비참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70대, 80대 분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제가 진짜 안타깝다. 저분들도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너무 안타깝다. 그냥 솔직히 어느 느낌이냐면은 죽는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반면에 똑같은 70대, 80대인데도 막 활력이 넘치고, 오히려 30대, 40대, 20대가 봐도 우리가 좀 막 뭔가 이렇게 부끄러워지고, 그런 분들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소름 돋았는데, 상상스퀘어 행사에서 너무 많이 뵈서 지금 여기 다 소름 돋았어요. 정말 그분들 뵈면은 그냥 나는 오늘 복 받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제 퓨처 셀프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어른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그 결정적 차이는 뭐냐? 이거는 진짜 100%입니다.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문해력이고요. 이게 근데 두 번째가 연결이 돼요.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 변화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련해서 여러분, 진짜 읽을 생각에 소름 돋거든요. 이 책은 여러분 진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진짜 영상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소름 돋은 거 진짜. 너무 대단한 게, 요거 읽고 제가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2번 넘게 읽어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댓글 반응 봐도 그렇고 좀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 부분 읽은 다음에,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 뇌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저는 진짜 뇌가 폭발한 느낌이었어요. 맞은 정도가 아니라 무슨 폭탄 터진 줄 알았어요. 쭉 읽어드릴게요. 한 페이지만 같이 읽으면 되거든요. 버핏도 이에 동의했다. 나는 주로 책을 읽으면서 배웠다. 그래서 내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을 읽었고 필립 피셔의 책도 읽었다. 그러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사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다면 스스로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필요도 없다. 그저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 적용하면 된다. 지식을 쌓는 것은 하나의 여정이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자신들보다 앞선 사람들에게 많은 지혜를 얻었고 이를 자신만의 통찰로 재구성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준다. 즉, 새롭고 활기차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과제를 풀고 가능한 모든 걸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다.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에 얼마나 저항하는지 보면 놀랍다. 그러자 버핏이 덧붙였다. 이제 영혼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쿵 하니까 버핏이 짝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버핏이 덧붙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배우기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충격이 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 그럼 뭐요? 나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고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유튜브 보고 있다. 여러분, 책을 읽어도 아웃풋을 안 하면은 이게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유튜브보다는 훨씬 많이 넘어갑니다. 하물며 책을 읽었는데도 장기 기억으로 잘 안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미 실험으로 검증이 돼 있어요. 공부할 때 뇌파를 측정해 보면은
똑같은 컨텐츠를 책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읽었을 때랑 똑같은 내용을 인강으로 들었을 때, 인강으로 들을 때는 여러분 뇌파가 반응하지 않아요. 이건 완벽한 공부법에 저희가 참고 자료랑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인강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 공부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나는 철석같이 공부했다고 믿었지만 뭐요? 남는 게 없어요. 유튜브는 뭔가를 봤을 때 아이디어를 얻고 운이 좋으면 당연히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뇌리 강하게 박히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본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곱씹어 보세요. 어제도 유튜브를 보셨을 거고 도움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제도 보셨을 거예요. 과연 얼마나 머릿속에 남아있나. 저도 많이 보거든요. 안 남습니다. 안 남아요. 저는 이거를 왜 알고 있냐. 저희가 영상을 큐레이션을 해서 자주 올려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반응이냐. 완전히 새로운 거 보는 거랑 반응이 거의 똑같고 그냥 이런 영상이 있었나?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세요. 거의 대다수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데이터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새로운 지식을 얼마나 배우고 있나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진짜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뭐 책만이 그런 방법의 유일한 방법론은 아니겠죠. 그렇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학원에 가는 것도 있고 누군가 토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유튜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본 다음에 요약한 거를 댓글로 남겨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한다든지 블로그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멍 때리면서 유튜브 본 거보다는 확실히 많이 남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단은 대부분은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 이게 뭐예요? 또 퓨처 셀프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퓨처 셀프한테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죠? 이게 퓨처 셀프한테 빚이 될 건가? 퓨처 셀프에게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행동인가? 이게 뭐예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뭐예요? 퓨처 셀프를 부강하게 만들고 자산을 쌓게 하고 이자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버핏이 덧붙인 게 더 말이 무서워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도 사람들은 거부를 해요. 아, 난 안 배울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전전두엽이 퇴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사고를 못해요. 이성적으로 사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나요. 왜? 자꾸 배워야 내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변화를 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전전두엽이 퇴화돼서 논리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걸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 오히려 거부감만 들어. 그럼 어때요? 뇌는 유튜브 보는 뇌, 아무것도 안 하는 뇌, 멍 때리는 뇌, 게임하는 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전전두엽이 퇴화되는 속도는 빨라져. 이게 악순환이 최악이에요, 여러분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책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권씩 딱 시간 정해갖고 하루에 2시간씩 쫙 읽어보시죠? 그럼 뇌가 이게 진짜 액티베이트 된다. 이게 뭐라 그러죠? 활성화된다는 게 확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사연을 하도 많이 봐서 알아요. 이 영상 보고 이 책 진짜 너무 재밌겠다. 나도 읽어봐야지 하면은 내가 한글을 다 읽을 줄 아는데도 이게 안 들어와. 막 미칠 것 같아. 몸은 막 계속 꿈틀꿈틀대고 이게 안절부절하고 이게 분명히 내가 다 아는 글인데 안 들어와. 그다음에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한쪽을 넘어가기가 힘들어. 이런 분들 진짜 절반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금방 극복됩니다. 근데 마저 이제 남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충격이거든요.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사고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한다. 한 번은 버틀란트 러셀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분이에요. 서양 철학사 쓰신 분. 한 번은 버틀란트 러셀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고 금융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잔인한 말인가요? 얼마나 이게 잔인한 말인가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나 해놨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꼭 읽어드리려고.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은 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유독 약한 게 뭐냐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많아요. 일본에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관광으로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왜? 너무 상대적으로 물가가 싸니까. 그런 시대가 진짜 저는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어렸을 때. 왜냐면 제가 20대 때 일본 갔을 때 너무 비싸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본 가지, 제주도 갈 바에는 일본 가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싸니까. 되게 갈만하니까. 근데도 대한민국이 비참한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전편에서 소개해드린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유기적 고립을 해보면서 유기적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내가 혼자서 대단한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혼자서 생각을 곱씹어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계속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메모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생각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라고요. 뭐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으로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는 있어. 그렇게 다 살고 있고. 그럼 거기에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미래를 얼마나 그려 넣었을까요?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통제감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어떤 책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강인함의 힘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감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는 심리적 본능이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충족해야 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강인함의 힘이랑 연결되는 게 너무 재미있네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문해력을 올리셔야 되고 변화를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너무 뻔한 얘기 같죠? 너무 뻔한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뻔한 얘기일까? 여러분 궁극적인 변화는 절대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수동적인 변화, 살다 보니까 만들어진 어떤 수동적인 변화, 패시브한 변화들은 그런 변화의 경험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삶의 흐름이고 삶의 흔적이지 이걸 변화라고 인식도 못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도달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그게 짧든 길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변하는 건 여러분 태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뀌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근데 어떤 좀 영속적인 퍼머넌트한 어떤 변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그게 뇌거든요. 왜? 우리가 어떤 영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엔 뇌를 바꿔야 돼요. 그거는 마음의 기술이 나오죠. 안 앨런 클레르 박사님이면서 뇌과학자이면서 정신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20번 해야 된다. 20번 갖고 안 바뀌었으면 몇 번 해야 된다. 30번 해야 된다. 30번 갖고 안 바뀌었으면 몇 번 해야 된다. 50번 해야 된다. 이게 책이 그대로 나와요. 제 과장이 아니에요. 뇌과학자가 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안 되면 100번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마음속에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가장 쉬운 시작이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워런 버핏 웨이부터 이거는 제가 특강을 스터디언에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 보신 다음에 워런 버핏 웨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내용을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책을 본 다음에 그럼 책을 봤다고 머릿속에 다 남는 게 아니거든요. 특강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찝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보면 어때요?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 와, 나도 이거 봤었지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워런 버핏 웨이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배울 수 있어요. 인생, 자본주의, 철학, 돈, 인간관계 뭐 다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500만 %라는 수익률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천상계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거기 호기심이 발동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꼭 읽어보십시오. 아셨죠?